자요. 점유 횟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204조인데요. 우리가 이제 점유권이 있는 사람은요, 점유보호 청구권이 있거든요. 이 점유보호 청구권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점유의 횟수, 점유의 보유, 점유의 보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단 말이죠. 이 점유의 횟수를 뭐란다? 이것을 반환 청구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앞에서 뭐를 배웠냐면, 점유를 상실해도 소송을 지겠다고 승소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뭘 해야 된다? 해수를 해야 돼야 점유가 인정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1항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 이때의 침탈은요 절도나 강도를 얘기하고요, 위법한 강제 집행도 판례가 말하겠다 침탈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사기나 횡령은 침탈이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배상,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의 손해배상은 이것은 뭐가 아니다?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고 순수한 채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 판례가 뭐랬냐? 방해 제거 청구권 속에 제거를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있죠? 비용도 포함되는가?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2항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침탈자, 침탈자가 누구죠? 을이죠. 을의 선의의 특별 승계인한테는 반환 청구 못한다. 갑의 자전거를 을이 훔쳤죠. 을을 침탈자라고 하죠. 이 침탈자가 있으면 여기 병이 있잖아요. 병을 승계인이라고 하죠. 선의의 특별 승계, 선의이고 악의가 있잖아요. 선이라는 것은 을이 훔친 것을 몰랐대, 이 말이죠. 모르는 사람한테 반환 청구하면 안 되죠. 악의일 때만 뭘 한다?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승계인이 누구일 때는 악의일 때는 뭐를 청구할 수 있다? 해수가 뭐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요, 이 침탈자의 상속이 있죠? 그러면 상속인은요 침탈자가 똑같은 사람이죠. 포괄 승계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포괄 승계인에게는 선악을 본문하고 반환 청구해. 그런데 여기는 뭐냐? 여기는 이게 우리 시험에 나왔죠? 선의한테 반환 청구 못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선의가요 다시 정한테요, 근데 정은 악이야. 악이어도 반환을 청구를 못한다, 이 말이죠. 이걸 무슨 법칙을 한다? 엄폐물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특별 승계인 병이 선이고 전득자 정이 악이어도 병이 선이고 정이 악이다. 그러면 정한테 반환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반환을 말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것을 점유의 횟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점유 횟수의 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부터, 침탈을 당한 날부터 몇 년이다? 1년이다. 이때는 무슨 기간이다? 출소 기간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점유의 보유, 이렇게 됐죠? 보유. 점유의 보유는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때라고 했죠. 이때의 방해는 뭐냐? 침탈 이외의 방법, 침탈 빼고, 이때의 방해는 침탈 이외의 방법이요. 여기 있네요. 침탈 이외의 방법으로, 알겠죠? 이것을 방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때는 방해의 제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여러분 중요한 게 여기서 방해라는 것이 뭐냐? 여기서 방해라는 것은 현재 진행 중이 돼야 돼. 진행 중이고, 여기서는 결과에 대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돼. 반드시 진행 중이 돼야 돼. 그래서 방해 제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방해 제거 청구는 방해가 종료죠. 방해가 종료가 됐죠. 그럼 종료가 됐단 말은 뭐죠? 결과죠. 이 결과에 대해서는 뭐를 청구한다? 손해배상. 그래서 1년 이내 손해배상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1년이라고 하는 출소 기간인데요, 이 1년이라는 것은 손해배상에만 한정된다, 이 말이죠. 왜? 우리가 방해 제거를 청구하려면, 제거니까 현재 방해가 진행 중이어야지 제거를 청구할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런데 방해가 종료가 됐죠? 그럼 방해 결과이죠. 방해 결과에 대해서는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것은 손해배상을 청구해야지 방해 제거는 청구할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요, 여기가 방해가 진행 중이다, 진행 중, 그럼 뭐다? 방해 제거를 청구하고, 알겠죠? 그래서 방해가 종료가 됐다, 그럼 결과죠? 그럼 뭐를 청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공사로 인해서 누군가가요 옆에서 공사함으로써 방해를 받고 있어. 그런데요, 공사가 완공이 되거나 공사가 착수한 날로부터 몇 년이 경과한다? 1년이 경과하죠. 그래서 둘 중 하나요. 1년이 경과하거나 또는 공사가 뭐가 된 거다? 완성. 둘 중 하나. 그때는 제거를 마저 못한다? 청구하지 못하고 뭐만 청구한다? 손해배상만 청구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둘 중 하나예요. 1년이 경과했거나 완성이 됐거나, 둘 중 하나.
1년이 경과해버리면 완성되기 전이라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란 말이죠. 알겠죠? 둘 중 하나니까 어느 경우도 완성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시험은 여기서 법조문에서 여기서 나올 가능성이 많죠.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죠. 염려는 현재 침해이다 아니다? 침해가 아니고 판례가 했냐? 이때의 염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가능성만으로 안 된다. 개연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고요. 그럼 여기는 뭐죠? 예방이죠. 예방 또는요. 또는 뭐다? 손해배상 그러면 안 돼. 왜? 아직 침해가 없으니까 손해배상 그러면 안 돼. 손해배상에 담보라고 해야 돼. 그래서 다르죠. 앞에는 우리가 뭐라죠? 여기 봐봐. 앞에서는 우리가 뭐라고 했다? 여기가 제거 및 손해배상. 여기는 또 뭐라고 했다? 반환 어디가 있어? 반환 및 손해배상 이랬단 말이죠. 반환 및 손해배상 이렇게 했죠.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뭐다? 여기서는 여기 보면 예방 또는요.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 손해배상이 아니고 손해배상의 담보. 그러면 어떻게 한다? 여기요.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 이래야지. 예방이나 뭐라고 하면 된다? 예방과 손해배상의 담보. 그러면 돼 안 돼? 예방과 손해담보 그러면 안 돼.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 이건 되고, 예방이나 그렇죠? 이게 예방과 그러면 안 돼. 알겠죠? 그 다음에 이것은요 1년의 재책기한이 없어요. 왜요? 우리가 지금 여기 염려죠. 염려가 있으면 언제 침해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재책기간 1년이라고 하는 규정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 침해가 있을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2항 공사로 인해서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죠. 염려. 공사 착수 몇 년의 경과? 1년이 경과하거나 공사가 뭐가 됐어? 완성이 됐을 때는 둘 중에 하나 그때는 뭐를 청구하지 못한다? 예방을 청구하지 못하고 뭐만 청구한다? 손해배상만.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요 봐봐, 세 가지를 우리가 이미 여러분요 먼저 그림 노트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점유 해소 반환 청구하고요, 방해 제거 청구하고요, 방해 예방 청구하잖아요. 여기 지금 뭐가 있죠? 침탈이 있는 것이고요. 이런 침탈 이외의 방법이고요. 이런 염려만 있는 거잖아요. 염려. 그다음에 여기는요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요. 여기는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요. 여기는 또는 손해배상이 아니죠. 손해배상이 뭐다? 담보고. 알겠죠? 여기는 및 여기는 또는 이렇게. 여기는 몇 년이다? 1년이죠. 여기도 몇 년이다? 1년이죠. 여기는 1년이라는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는요 여기는 없는데 여기는 공사로 인해서 방해를 받고 있다. 공사로 인해서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다. 공사에 관한 규정이 여기 두 개만 있고 반환 청구는 없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여기 예방 청구는 1년이라는 규정이 없고 여기는 1년이라는 규정이 있고 두 개는 밑이고 여기는 또는이고 여기는 손해배상이 담보죠. 손해배상이 아니고. 여러분 지금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환 청구,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이렇게 얘기하죠. 반환 청구,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해되셨어요?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이 말을 잘 알고 읽어야 되겠죠? 자, 207조 우리가 간접점, 이게 참 희한하죠. 법조문이 한참 아까 간접점이 나왔다가 이제 또 간접점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럼 법조문이 이런 것이 어려워. 알겠죠? 자, 여러분요 우리가 점유보호청권이 있죠. 점유보호청권은 누구도 행사할 수 있다? 간접 점유자도 행사할 수 있다. 직접 점유, 간접 점유는 뭐죠? 점유를 하지 않지만 뭐는 있다? 점유권은 있죠. 행사할 수 있다. 여기 봐요. 직접 점유자가 직접 점유자가 점유를 침탈당하죠. 그러면 간접 점유자도 침탈당한 것으로 봐. 그래서 직접 점유자가 침탈당한 경우 간접 점유자는 그 물건을 누구한테? 직접 점유자에게 먼저 반환해라. 직접한테. 그런데 직접 점유자가 반환받을 수 없거나 반환받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는 누구에게?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얘기했죠. 직접 점유와 간접 점유 중에서 누구의 권리가 우선한다? 직접 점유자의 권리가 우선한다 이 말이죠. 누구의 권리가 우선해? 직접 점유자의 권리가 우선하니까 먼저 직접 점유자에게 반환해라. 직접 점유자가 반환받을 수 없거나 반환받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는 누구에게? 간접 점유자에게 반환하라고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자,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직접, 간접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봐봐. 물권이죠. 이런 물권은요 뭐가 있다? 여기 점유권하고 뭐가 있어? 본권이 있죠. 점유권하고 본권이 있는데 여기 점유권하고 본권 중에서 점유권하고 본권은 서로 영향 미치지 않죠. 이 본권은 또요 소유권하고 뭐가 있어? 제한 물권이 있잖아요. 이 점유권하고 본권은 두 개가 비교되죠.
그래서 점유권에 관한 소를 본권을 이유로 재판하지 못하고 서로가 영향을 미치지 않아. 여기 한번 봐봐요. 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서로가 다르다 이 말이지. 알겠죠?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뭐 하지 못한다? 재판하지 못한다. 그러니까요, 점유권과 본권은 서로가 다르다. 평면을 달리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 딱 보면 서로가 비교가 되는 거잖아요. 비교가.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이해하시면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요, 209조 자력구조죠. 이러면 자력구조는 두 가지가 있어. 자력구조는요, 자력방위권이 있고, 자력방위죠. 그 다음에 자력탈환권이 있어요. 이 정도만 알면 돼요. 알겠죠? 자, 준점유죠. 이런 준점유는 뭐죠? 이런 봐. 우리가 여기요, 점유하지 않는 거 뭐가 있어? 점유하지 않는 거. 점유하지 않는 거. 채권 점유하지 않죠? 채권. 또 점유하지 않는 거. 지역권 점유하지 않죠? 저당권 점유하지 않죠? 이렇게요, 점유를 하지 않는 것을 뭐란다? 우리는 준점유다. 이렇게. 이미 점유한 것을 준점유다. 준이란 건 뭐예요? 점유에 준한다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이런 재산권이에요. 재산권.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라고 되어 있죠. 이런 채권이라든가 지역권, 저당권, 지식재산권 또는요 어업권, 광업권. 알겠죠? 그래서 이건 지역권, 저당권 점유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채권 점유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채권, 지역권, 저당권, 지식재산권, 어업권 이런 것들을 사실상 행사할 때는 준점유한다고. 그래서 이러면요, 다음 중에서 준점유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오죠. 그럼 뭐냐?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유치권, 질권은 다 뭘 한다? 점유를 하죠. 거기서 한다? 찾으면 돼. 그러니까 준점유는 점유는 하지 않는데 지역권, 저당권, 채권 점유한 것처럼 인정해 준다. 준점유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를 할 때 그것을 우리는 뭘 한다? 준점유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준점유 그러면 뭐다? 실제로는 점유하지 않지만 점유한 것처럼 인정을 해주겠다 이 말이죠. 간단히 얘기하면. 알겠죠? 자, 그러면 소유권. 소유권은요, 봐봐요. 우리가 이제 소유권은 뭐다? 종류죠. 우리가 물권은요, 물권은 물권 법정주의죠. 물권 법정주의는 종류와 내용은 뭐로 정한다? 법으로 정한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서 소유권이라는 게 있죠. 소유권. 소유권은 뭐다? 권리죠. 이 권리는 이것은 종류잖아요. 소유권은요. 소유권은 먼저 점유할 수 있죠. 점유 권능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당연히 소유권성인 소유권 당연히 점유해. 그러니까 이것은 사용하고 수익한다. 용익 권능이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다? 처분하는 권능이 있다 이 말이죠. 권능. 그럼 여기서 이제 보면 뭐냐면 우리가요, 권능이 모이면 뭐가 된다? 권리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권리는 뭐로 이루어졌다? 권능으로 이루어졌다. 이것을 뭐란다? 내용이라고 하죠. 내용. 내용하고 종류는 법으로 정해. 그러니까요, 사용 수익 권능이 없는 소유권은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은 법에 위반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소유권의 내용이라고 되어 있죠. 내용. 소유자는 어디 범위 내에서? 법률의 범위 내에요. 법률의 범위 내에서 뭐라고? 소유물을 사용하고 수익하죠. 수익. 그래서 용익이라고 그래요. 용익. 그 다음에 처분한다. 처분할 수 있다. 그래서 사용수익 처분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이것을 소유권의 내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법률의 범위 내라고 되어 있죠. 잘 봐봐. 212조는 뭐죠? 토지 소유권이 봐봐. 여기는 그냥 소유권이죠. 여기는 212조는 토지 소유권이죠. 토지 소유권을 뭐라 한다?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라고 되어 있죠. 여기 봐봐. 여기 그냥 소유권은 뭐다? 법률의 범위 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그냥 토지는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에 어디 미친다? 상하에 미쳐. 그래서 이 상하에 미치니까 여러분요, 우리 이 학원 건물도 밑에 지하 주차장이 있어 없어? 있죠. 땅 위로 지금 솟아서 솟았죠. 상하에 미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뭐냐면 토지가 바닷물이나 하천법상 적용하천의 물에 무너져 바다나 적용하천에 떨어져 원상복구가 불가능 이것을 뭐다? 토지가 뭐가 됐다? 포락됐다. 토지가 포락됐다는 것은 건물로 보면 뭐가 됐다? 멸실됐다. 멸실. 그래서 소유권이 뭐가 된다? 상실하고. 포락된 토지를 다시 성토시켰다 할지라도 그것은 뭐가 된다? 무주의 부동산으로서 국유가 되는 것이지 개인 소유가 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토지 소유권, 토지는 경계를 나눌 때 뭘 가지고 따진다? 그것은 지적법상의 지적공부상의 경계, 즉 지적도나 임야도상의 경계를 가지고 경계를 가고 현실의 경계로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소유물 반환 청구라 되었죠. 아까 우리 뭐랬냐? 점유권은 세 가지가 있었죠.
204조, 205조, 206조. 점유물 반환, 점유권에 의한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세 가지가 있었죠. 마찬가지로 이 소유권에 관한 것도 몇 가지가 있냐? 봐, 여기 소유권에 관한 것은요 213조, 214조. 여기는 소유물 반환 청구죠. 그 다음에 여기는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 이렇게 돼 있어요. 213조, 214조. 알겠죠? 이제부터 잘 봐. 자,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 이때 점유는 직접 점유, 간접 점유를 포함해 점유 보조자인데 그 사람한테 반환을 청구해.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먼저 물권의 청구권이죠. 이런 물권 청구를 먼저 현재 침해를 당한 소유자가 현재 침해를 하고 있는 점유자에게 청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소유자가 침해를 하고 있는 점유자, 점유 보조자는 안 되죠. 상대방이 점유 보조는 안 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뭐가 있다? 권리가 있을 때, 점유할 권리가 있을 때, 그때는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거부할 수 있다. 이게 뭐냐? 이게 봐봐. 이 말이 뭐냐? 자, 요 갑이요, 을하고 매매를 했어. 매매에서 을이 갑한테 잔금을 지급했어. 그런데 갑이 아직 등기를 가지고 있어. 잔금을 지급했는데.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미안하니까 목적물을 인도를 했어. 인도를 했다면 이 사람이 점유를 하고 있죠? 점유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경우요, 을은 갑한테 등기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는 등기 청구권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등기 청구 있다고 했죠? 그러면 잘 봐. 그러면 이게 지금 갑이잖아요. 이게 지금 을이잖아요. 그러면 갑은요, 을한테요, 매매 계약을 했죠. 그런데 잔금 다 받았잖아요. 그럼 등기를 을한테 해줘야죠. 아직 등기를 안 해준 거예요. 미등기란 말이죠. 이 사람이 앞에 등기했으니까요. 그러면 형식적으로 보면 갑이 소유자지만 갑하고 을을 실질적으로 보면 누가 이 물건을 점유해야 돼요? 을이 점유하죠. 그래서 이걸 뭐란다? 을을 뭐란다? 점유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 점유할 권리가 있다. 이 매수인은 적법하게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알죠? 잔금을 지급하고 물건을 인도받았죠. 그러면 이 을은 점유할 권리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소유자는 자기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반환을 청구해. 근데 그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있을 때는 그 사람한테 반환을 뭐 할 수 없어? 청구할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반환을 거부할 수, 이 사람은 반환을 뭐 할 수 있다? 거부할 수 있다. 그래서 갑은 을한테 반환을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을이 이것을 다시 병한테 처분하고 병한테 물건을 인도했죠. 그러면 갑은 을한테는 반환 청구를 못하는데 병한테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없다. 알겠죠? 없다. 그래서 반환 청구 못해. 왜요? 이 병은 을의 권리를 그대로, 이걸 이전적 승계죠. 이전적 승계라는 것은 을이 가지고 있는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넘겨받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을은 갑에 대해서 반환을 거부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병도 이 물건에 대해서 갑의 청구에 대해서 반환을 할 수 있다? 거부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갑은 을의 매수인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못하고 매수인으로부터 이전받은 병에 대해서도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해되셨죠? 이것을 213조 보면 이것은 단서 규정에서,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을 때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214조는 두 개야. 방해 제거하고 방해 예방하고. 우리가요, 반환은 침해를 당해야죠. 침탈. 방해 제거는 침탈 이외의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 이거 방해가 뭐죠? 방해. 지금 방해란 말은 현재 진행 중이다, 결과다. 방해를 제거한다 할 때 방해는 진행 중이다, 결과다. 여러분요,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요, 자꾸 있잖아요. 공부를 할 때 앉아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야. 알겠죠? 뇌를 활성화시켜가지고 현실적으로 이익이 되게 공부를 해야 돼. 와이파이를 강력하게 켜야 돼. 알겠죠? 그래서 5기가로 해가지고, 알겠죠? LTE로 해가지고 아주 강력하게. 무슨 말이겠죠? 굴 속에 들어가면 큰일 나. 그러면 아무리 LTE도 안 돼. 알겠죠? 자, 그럼 보시면 방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방해는 현재 방해가 무슨 중이다? 진행 중.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손해는 뭐다? 손해는 방해 결과다. 방해가 종료됐을 때 손해, 진행 중일 때 방해죠. 그럼 방해니까 진행 중이니까 이 진행 중인 것을 제거한다 이 말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침해를 의미한다. 지속되고 있는 침해. 알겠죠? 진행 중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미 종결됐다. 이미 종결됐다는 결과죠. 종결된 경우는 뭐다? 손해다. 알겠죠? 종결된 경우는 손해다. 이렇게. 이때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이 염려 봐봐. 염려.
이 염려 이걸 잘 보라고. 이게 시험이 나왔으니까. 객관적으로 근거가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 우리가 이런 거죠. 객관적으로 근거가 있단 말이 뭐냐면 거예요. 봐요. 사장님 지금 강의 듣는 거 포기한 건 아니시죠? 근데 거의 그 자세가요. 자세가 난 모르겠어. 이 자세인데요. 완전히요. 자, 봐요. 개인이 저녁에 오셨네요. 개인이 오셨어? 그건 또 아니에요. 자, 그럼 봐봐요. 자, 우리가 객관적 근거가 있단 말은 뭐냐면 여기서 이 사람들이 여기다가요 오피스를 크게 30층 오피스를 짓기 위해서요 여기를 이렇게 굴착을 하고 있어. 그런데 그 전에 있잖아. 그 전에 여기에서도 오피스 하나 짓는다고 굴착을 해가지고 여기서요 굴착을 해가지고 여기 있는 집들이 막 빌라들이 막 금이 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다시 굴착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아니냐 될까? 여기서 굴착하면 또 여기 있는 것도 또 문제가, 여기 있는 것도 또 문제가 돼안돼 되죠. 그런 것을 거기서 객관적으로 근거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여기가 지질이 다 집안이 다 똑같을 거 아니에요. 거의 비슷비슷할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미 여기 한번 혼났죠. 여기다 또 짓는다 이 말이죠. 또 판다 땅을. 깊게 파면 이번에 또 이건 이제 전에는 이쪽으로 무너졌는데 이번에 또 이쪽으로 또 무너질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그것을 뭐란다? 염려라고 하고. 여기 봐봐. 관념적인 가능성. 알죠? 그래서 여기요 아마 좀 넘어질 것 같은데 단순한 어떤 가능성. 이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걸 우리가 시험에 났단 말이죠. 우리 시험은 아니고 다른 시험에. 그래서 여기서 염려라고 하는 것은 여기 상당하여 객관적으로 근거 있는 개연성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 중요해요. 알겠죠? 가능성만으로는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러면 예방이나 손해배상 그러면 안 돼. 손해배상의 담보. 여기는 뭐라 해서 예방이나를 뭐라 한다? 또는. 아까 우리 점유보호청구에 뭐라고 돼 있어? 또는이라고 돼 있죠? 여기는 예방이나. 여기서 뭐라고 하면 안 된다? 예방화 그러면 안 된다. 예방화. 알겠죠? 뭐라고 하면 안 된다? 예방화 그러면 안 돼. 예방이나 예방 또는 그래야 돼. 여기서 지금 우리가 원래 이런 봐봐. 이것은 소유권만 있어야 되는 문제가 아니고 점유권에도 똑같이 이걸 썼어야 돼. 알겠죠? 그런데 이쪽 있으면 헷갈리니까 여기다 한꺼번에 써놨어. 방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염려란 말이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구별하란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염려는 단순한 가능성이 아니다. 객관적으로 근거 있는 상당한 개연성을 의미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방해는 현재 진행 중이다. 그 다음에 방해가 종료되면 뭐다? 손해배상이다.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이렇게 된다. 여기는 또 예방은 뭐다? 예방은 손해배상이다. 손해배상의 담보다. 담보고 미시다 또는이다. 과다 인하다. 과 그러면 안 된다. 예방과 그러면 안 돼. 예방이나 그래야지. 아시겠죠? 그래서 213조 특격이 214조를 정확하게 잘 알고 있어야 된다. 아시겠죠? 자, 215조 이것은 볼 필요 없어. 이런 봐봐. 얼마나 웃긴 거 봐봐. 옛날에 우리 이제 아파트가 막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파트가 생기니까 이거요 큰일 났잖아요. 그러니까요 법정을 하나 집어넣은 거예요. 한번 봐봐. 얼마나 웃긴가? 이거 보면 안 돼. 뭐냐면 여러 사람이 한 채의 건물을 구분하에 각각 일부분을 소유할 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빌라 같은 거 이제 아파트가 처음에 생겼단 말이죠. 건물은 한 채인데 그러니까 한 채가 뭐죠? 일동의 건물이에요. 지금은 일동의 건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일동을 그때는 뭐 이런 거 없으니까 그냥 한 채, 두 채, 세 채 이렇게 했잖아요. 그때는요. 그러니까 한 채의 건물을 구분하에 각각 일부분을 소유할 때는 건물과 부속 중 공용하는 부분은 공유로 추정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봐봐. 더 재밌는 건 공용 부분의 보존에 관한 비용 기타 부담은 각자의 소유 부분의 가액에 비례한대. 알겠죠? 그러니까요 꼭대기층하고 밑에 층은 돈을 적게 내요. 왜요? 로얄층이 아니니까 쌀 거 아니에요. 그때는 그러니까 그 물건 가격에 비례해서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내라 이렇게 됐다니까. 예전에는 215조가 아주 옛날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가지고 해결이 돼 안 돼? 안 되니까 그래서 나온 게 바로 뭐냐? 집합건물법이라는 것이야. 그래서 여기는 이 법은 이건 필요 없어. 이것은 일반법이고 여러분 집합건물법 있죠? 이 집합건물법이 뭐가 된다? 특별법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215조 특별.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하면 큰일 나. 그래서 그러면 가끔은요 시험에 나올 때 공용 부분 이렇게 해가지고 각자의 소유 부분의 가액에 비례해서 분담한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비는 어떻게 한다? 지분의 비율, 면적의 비례를 한다. 면적에. 알겠죠? 가액에 비례한 것이 아니고 뭐 한다? 면적에 비례하지. 소유 부분의 가액에 비례한다. 말이 안 되잖아 이게.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집합건물법이 적용이 된다. 그래서 215조는 보면 안 돼.
그다음에 인지 사용 청구죠. 이거 여기서부터 지금 뭐냐 216조부터는 상린관계에 관한 조문이에요. 상린관계 알겠죠? 상린관계 이렇게. 자, 이랑 토지 소유자는 경계단 근방에서 담이나 건물을 축조하거나 수선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여기요 이웃 토지죠. 토지는요 사용을 청구해요. 사용을 청구해요. 그런데 그러나요? 이웃 사람의 성낙이 없으면 어디를 못 들어가? 주거는 못 들어가. 지금 더 잘 봐. 주거는 못 들어가.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봐. 우리가 땅은 사용을 청구해. 청구란 말이 뭐죠?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봐봐요. 여기 지금 이렇게 있는데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요. 여기다가 건물을 짓고 싶은데 건물을 짓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레몬코 차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알겠죠? 근데 이 사람이 거기서 차가 이렇게 땅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땅이 길이 이렇게 있다 해봐. 막혀가 다 막혔어. 근데 여기서 건물을 지으려면 레몬코 차가 가가지고 모두 이렇게 올려가지고 여기서 시멘트가 막 쏟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알겠죠? 근데 이 사람이요 여기서는 어떻게 할 수 없잖아. 벽이고 이렇게 하니까. 그럼 이 땅으로 가가지고 이쪽에서 이게 좀 쏟으면 되잖아요. 그럼 이쪽에 레몬콘 차 한번 들어가자니까 이 사람 싫다는 거예요. 자, 봐. 우리가 토지죠. 토지. 이웃 토지의 사용을 청구해. 청구란 말은 청구권이란 말이고 청구권은 권리가 있단 말이고 이 사람은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법원에 소송을 해서 판결로 뭐 할 수 있다? 가름한다. 가름한다는 것은 이 사람의 승낙에 대체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판결로 뭐 할 수 있어? 가름할 수 있어. 그런데 승낙이 없으면 어디를 못하? 여기는 승낙이지 청구가 아니잖아요. 이웃 집에 들어갈 때는 청구한다가 아니야. 이웃 집에 들어갈 때는 집주인의 승낙이. 청구한다 말은 청구의 반대는 뭐죠? 의무죠. 청구는 권리니까. 여기는요 청구가 아니고 승낙이 없으면 주거에는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권리가 없죠. 남의 집에 들어갈 권리는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남의 집에 들어갈 권리 없다고. 여러분 만약에 부부가 이혼했죠. 이혼했는데 남편이요 한국으로 쳐들어오죠. 그때 딱 좋다고 해서 딱 기대하고 있어. 괜히 문 잠그지 말고, 알겠죠? 들어오는데 귀찮으면 문을 딱 살짝 열어놔. 쳐들어오라고. 그러고 나서 주거침입죄로 고소해버리면 돼. 그럼 한 번 딱 그런 주거침입죄 고소하면 그다음부터는 잘 와, 안 온단 말이죠. 무서워가지고요. 저것이 보통 내기가 아니다는 거 아니까. 알겠죠? 들어왔는데 내가 한번 들어오라 하죠. 또 들어와서 얘기할 얘기가 있대. 그럼 들어와. 그럼 얘기 끝나서 나가. 그랬죠? 나가라 했는데 안 나가죠? 그러면 퇴거 불응죄야. 들어왔을 때는 적법하게 들어왔는데 내가 집주인이 나가라 했는데 안 나가죠? 그럼 퇴거 불응죄 또 신고해. 그러면 그 다음부터 나가. 그러면 응 알았어. 바로 틱 나가. 알겠죠? 한 2번 정도만 해주면 말 잘 들어. 아시겠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보시면, 자 이제 보면 이게 맨 위가 헌법이에요. 헌법상의 주거의 자유가 있어. 여기 법률에 뭐가 있냐? 뭐죠? 상린관계가 있어. 상린관계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상린관계보다 더 위에 있는 게 주거의 자유예요. 그러니까 우리 법률이 민법이죠. 민법상의 권리로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어 없어? 없단 말이죠. 이 상린관계는 법률상의 권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남의 집에 들어간다는 건 상린관계를 주장해서 남의 집에 들어갈 수는 없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뭐냐? 승낙이 없으면 주거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는 뭐라고 해서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고, 여기는 승낙이 없으면 그랬잖아. 벌써 다르잖아 말 표현이. 알겠죠? 만약 여기도요 남의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기 위해선 청구가 있으면, 그랬으면 이 사람은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런 법조문이 없었으니까 옛날 영화 보면은 신혼부부들 혼례하고 나면 사람들이 창호지에 침 발라가지고 구멍 뚫어서 쳐다보고 있죠. 그것은 그냥 옛날에 이런 법조문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으니까. 알겠죠?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지만 지금은 난리 나는겨. 알겠죠? 보면 큰일 나. 알겠죠? 그래서 주거는 마음대로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뭐가 있어야 된다? 승낙이 있어야 되고 판결로 가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 중요해. 그 다음에 217조 이것은요 여러분요, 이건 뭐냐면 이것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활방이라고 그래요. 생활방해 이렇게 생활방해. 옛날에 여러분 공포쌤만 강의 한번 들으니까 찍다 보니까요 안온방해 이런 말 써요. 그것은 정말 한 20년 전에 썼던 용어예요. 알겠죠? 일본식이에요. 한자를 그대로 갖다가 쓴 건데 옛날에 이것은 뭐냐? 공예라고 했어. 공예. 기억나요? 우리 옛날에 공예가 심하다. 여러분 공예가 심하다는 말 잘 안 쓰죠? 옛날에 공예가 심하다 이런 말이에요. 알죠? 그것은 뭐냐? 생활방해 금지라고 그래. 알겠죠? 이것은 이제 독일어로 뭐냐? 임미시온이라고 그래. 알겠죠? 그러니까 아무튼 이것은 뭐냐면 이런 것이에요. 봐요. 우리가 냄새죠. 악취가 풍기거나 소리가 막 삐직한 소리 있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셀 수 있는 거 안 돼요. 돌을 던졌다, 돌을. 그럼 한 개, 두 개 셀 수 있죠. 그건 안 돼. 그러니까요, 악취라든가, 그 다음에 아주 불결한 거, 아주 불쾌한 거, 물건 보여준 거 있죠. 불쾌한 거. 누가 뭐, 그래서 바바리 메뉴 있다. 그건 눈을 즐겁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알겠죠? 그것이 자주 일어난다. 그것도요, 저쪽 집에서요, 아침마다 이 사람이요, 그냥 다 먹고 나서 체조하고 있어요. 맨손 체조. 그럼 이건 아니잖아요. 알겠죠? 이런 것들이라든가, 눈으로 보는 거라든가, 귀로 듣는 거라든가, 냄새를 맡는다든가, 이런 것들 있죠? 이것을 지금 뭐라 한다? 생활방해 공해라고 그래요. 생활방해 금지. 그래서 이것을 옛날에 뭐냐? 임미션 이렇게 얘기했어. 알겠죠? 이것은 뭐냐면 토지 소유자는 매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열기체라든가 액체라든가 액체. 알겠죠? 음향이라든가 진동이라든가 이와 유사한 거. 이건 뭐냐? 봐봐. 불가양무량은 가할 수 없다. 나눌 수 없다. 요 양으로 나눌 수 없는 거. 여러분 냄새가요. 왼쪽 콧구멍은 좋은 냄새 맡고 오른쪽 콧구멍은 나쁜 냄새 맡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나눌 수가 있어 없어? 없죠. 소리가 왼쪽 귀는 좋은 소리, 오른쪽 귀는 나쁜 소리. 그게 대한데 안 되죠. 왼쪽 눈은 좋은 거 보고 오른쪽 눈은 나쁜 거 보고 그게 안 되죠. 나눌 수가 없는 것. 그것을 뭐란다? 그것을 불가양물, 그것을 공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그것을 생활방해 금지. 알죠? 안원박이 그래가지고 한참 웃었어요. 그래서 아주 여러분한테 그 말을 쓰면 안 되죠. 알겠죠? 지금은 이미 용어가 바뀐 지 오래됐어. 생활방해 금지로.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악취라든가 먼지라든가 이런 것들 있죠. 여러분 봐봐요. 여기 시장통이 있죠. 시장통에서요 생선을 팔아. 그럼 비린내 나왔나? 나죠.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참아야 돼. 왜? 그것은 거기는 시장통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옆집에서요 하루 딱 일어났더니 갈치 비린내가 너무 세게 나. 보니까요 그 집에요 팔순양치 한다고요 갈치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는 하루 정도는 용서가 되는데 한 번 갈치 먹고 맛을 들여가지고 매일 갈치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건 된다 안 된다? 이제 그건 안 되는 것이에요. 내 말 지금 이러면 이해됐나요? 그럼 뭐 어떤 게 있냐 이렇게 했어. 여기서 돌을 놓는다고 발파 작업을 하는 거예요. 발파니까 뭐가 돼? 진동이죠. 진동. 무슨 말 알겠죠? 이 진동 때문에 옆에요 여기서 한 1km 정도 떨어져 있는 여기가 양계장이 있었어. 양계장에 닭새끼들이 기분 나쁘다고요. 힘 좀 주고 알았나 날아가면 뻥뻥 터지고 그러니까요. 나 기분 나빠서 도저히 못 넣게 알을 안 놔버린 거야 애들이. 알겠죠? 그래서 뭐라 하냐? 생활방해 금지다. 그래서 발파 작업하는 사람은 양계장한테 뭐라 한다?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여기서 또 뭐가 나왔냐? 여기서 발파 작업하니까 돌 튀어나온 것은 생활방해가 아니다. 왜? 이거 셀 수 있어 없어? 있죠. 아니 돌 넘어오면은 두 개, 세 개 셀 수 있잖아요. 셀 수 없는 것을 생활방해라고 한다니까. 그 다음에 어디가 있냐? 한일병원 사건에서 저기 어디야? 한일병원 저기 어디야? 마산에서 한일병원 사건에서 옛날에는 다 뭐냐면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시간이 없는데 옛날에 뭐냐면요 장례식장 다 어디에 있냐? 다 위에 있었어. 알죠? 위에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여름에 더우니까 그때는 냉동 시설 이런 게 안 돼 있으니까 창문을 다 열어. 일단 창문을 열고 여기다 베드 딱 해가지고 시신을 여기다 딱 올려놓고 그 다음에부터 이제 시신을 닦기 시작하죠. 그럼 바로 옆집에서는 아침에 일어나서 상쾌한 기분으로 문을 활짝 열었는데 사람 시체 썩은 냄새가 이렇게 난단 말이죠. 그래서 즐거운 눈으로 눈을 안구로 정화시켜 딱 봤더니 시신이 보인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요 오늘 또 좋은 아침. 그래서 명상을 하기 위해서 딱 여기다요 클래식 음악을 딱 틀었더니 무슨 소리가 곡소리가 아이고 곡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다 지금 뭐죠? 다 불가양물이죠. 그래서 판례 뭐냐? 이 사람들이 이거 도저히 못 찾겠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판례 아주 유명한 판례예요. 그래서 뭐라 했냐? 시신 보이지 않게 해라. 곡소리 나오지 않게 해라. 알겠죠? 냄새 나가지 않게 해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건물을 밀봉을 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이 사건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뭐가 발전하냐? 시신을 냉동하는 시설이 발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다 냉동하고 있죠? 그리고 모든 장례식장에 다 어디로 들어간다? 땅 속으로 다 기어 들어갔어. 왜? 실컷 울어라. 소리 들려 안 들려? 안 들린다. 물론 요즘은 우울하게도 안 울지만. 알겠죠? 그래서 다 지하로 다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요즘은 장례식장이 다 어디에 있어요? 시인의 한 가운데 버젓이 있잖아요. 그래도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왜요? 이제는 시신이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고 이미 다 이 땅 속으로 다 이미 다 들어가 가지고 있으니까 지하에 다. 그리고 위에는 다 뭐죠? 그냥 장례식 손님 맞이하고 이런 거면 다 돼 있잖아요. 요즘 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장례식장이 그렇게 돼 있다. 이게 바로 뭐냐? 생활방해 금지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그랬더니요 이 사람들이 열받아 가지고 소송을 또 제기했어. 뭐라고 했냐? 아이의 울음소리 아이가 울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게 좀 해달라.
잠을 도저히 못 자겠다. 뭐라 그랬냐? 조용히 너 자. 귀 막고 자. 그랬어. 예. 아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어. 아이의 입을 막아버려요? 울지 말라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아이와 엄마한테, 부모한테는 주의를 줬어. 되도록이면 소리가 들리지 않게끔 최대한 문을 닫고 이렇게 해라. 그런데 이 사람도요, 너 당신 기분 나쁘다고, 너 뭐 잠 못 잔다고, 우리 다 같이 잠자지 말자 해놓고 문 다 열어놓고 애를 밖에다 딱 앉혀놓고 계속 울어라.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지만 마라. 이러면 간단히 얘기하면 무슨 말이죠? 그래서 부모는 최대한 아이가 잘 울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뭐가 있다, 최소한의 의무가 있는 것이고, 아이의 울음소리 정도는 우리가 뭐다, 그것은 생활방해다, 아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판사가 너는 더 울었어 이 말이죠. 알겠죠? 이렇게 됐죠? 지금 그것을 얘기한 적당한 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자요. 자, 그런데 뭐 어때요? 여기 봐봐. 통상의 용도에 적당할 때는 인용해야 돼. 통상, 그러니까 아이의 울음소리 그 정도는 받아줘야죠. 이런,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한번 팔순양치한다고 한번 갈치 잡았는데 비린내 난다고 뭐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 정도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이해해야죠. 무슨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요, 여름에 있잖아요. 여름에 좀 있으면 이제 7월달에요, 내 화요일 날은요, 향수 너무 뿌리고 오지 마. 그러면 콧물 나 계속 나와. 내가 몇 번 얘기했죠. 이 향수 알레르기 있어가지고 콧물이 계속 나와. 그 향기가 없어질 때까지. 아시겠죠? 그건 생활방해 금지예요. 아시겠죠? 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자요. 218조 보세요. 자, 수도등의 시사거리죠. 이건 뭐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런 봐봐. 이런 말이, 자 봐봐. 소수관이란 말이 뭐지? 일본식 용어, 일본식. 소수관이란 게 뭐예요? 물이 흘러가는 조그만 간이 있죠. 그걸 얘기하거든요. 이건 뭐다? 송수관, 걸려, 송수관. 물이 흐르는 거. 알겠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런 말들이 조심하면 돼. 중요하잖아. 그 다음에 주의토지 토용권 중요해요. 자, 주의토지 토용권을 보면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말 수 있고,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 주위의 토지를 말 수 있고,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로 말 수 있다. 통로를 말 수 있어 개설한다. 여기 봐봐. 여기 지금 보면 우리가 주위 토지 통행권은 어떻게 한다? 이게 지금 갑이고 이게 을이잖아요. 그럼 을이요, 이건 지금 서로가 인접해 있죠. 그래서 상nen이라고 그래. 을은 갑한테 여기 길을 좀 내달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뭐란다? 주위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죠. 주위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을을 뭐란다? 주위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통행권자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 사람을 뭐란다? 통행하는 통행지죠. 통행지 소유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여기서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고 그랬죠. 통로를 개설. 그럼 개설 비용은 누가 부담한다? 개설 비용은 누가 부담해? 통행권자가 부담한다? 통행지 소유자가 부담한다? 누가 부담해? 통행권자가 부담하죠. 통행권자. 내 땅에다가 길 내주고 내가 돈까지 내주고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요, 여기요, 이 사람은 길을 이쪽, 그럼 길 내, 그랬죠? 그러면 이 통행권자가 여기다가 뭘 한다? 그죠? 비용을 들여서 통로를 개선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지 알겠죠? 그래서 누가 부담한다? 통행권자,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이 지문도 잘 나오죠?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주위 토지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뭐한다? 보상하는 게 원칙이죠. 유상 통행권이죠. 그런데 이걸 봐봐.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죠. 법조문이니까 봐봐. 이 토지가요, 이렇게 갑하고 을하고 공유했어. 그러면은 여기 공유면 맹지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이 사람은 맹지가 없는데 이것을 분할한 거예요. 분할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이렇게요, 맹지가 생긴 거예요. 갑하고 을하고. 그러면 맹지가 생겼으니까 어떻게 한다? 을은 갑한테 여기 길을 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유상이다, 무상이다? 두 사람 사이에서는 뭐가 된다? 무상이다. 그런데 이 토지의 소유자가 병으로 넘어갔다. 병과 갑 사이는 다시 뭐가 된다? 유상이 된다, 이란 말이에요. 자, 보시면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을 때, 맹지가 있을 때, 여기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 이거 뭐죠? 맹지죠? 맹지가 있을 때, 그 토지 소유자, 맹지 소유자는 공로, 이쪽 길로 출입하기 위해서 다른 분할자 누구죠? 갑이죠. 갑의 토지를 뭐 할 수 있다? 통행할 수 있다. 알겠죠? 통행할 수 있다고 돼 있어. 이럴 때는 뭐다? 보상 의무가 없다, 이 말이지. 없다. 그리고 무상 통행권은 분할 당사자, 일부 양도 당사자 간에만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분할자의 특정 승계, 여기 병 특정 승계이죠. 특정 승계는 다시 뭐다? 유상 통행권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동일인 소유 토지의 일부가, 여기 이번엔 봐봐요. 이게 지금 갑의 거죠. 갑의 토지인데 갑이요, 일부를 양도해. 일부만 팔아먹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팔아먹었는데 어떻게 팔아먹었냐?
여기는 갑이고 여기는 을로 이렇게 팔아먹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을이죠. 그럼 여기 어떻게, 여기에 길이 있죠, 이렇게. 그러면 이 양 분할 당사자가 아니는 을은갑한테 길을 내달라고 할 수 있고, 유상이다, 무상이다, 무상이고, 당사자가는 무상이고, 다시 그걸 병한테 넘긴다, 병하고 갑은 다시 병하면 뭐가 된다? 유상이 되고. 토지가 있을 때 그 토지 소유자는, 그 토지 소유자가 누구죠? 여기 을이죠. 공로에 출입하기 위해서 양도하기 전에 갑이죠. 갑의 토지를, 양도인 소유, 종전 토지를 말 수 있다,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는 보상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분할이나 일부 양도의 경우 주의 토지 통행권이 있고, 유상이다, 무상이다, 무상이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게 1번은요 우리 시험에 이제 나왔었죠. 보면 토지 소유자는 이웃 토지로부터 자연히 흘러오는 물을 막으면 안 돼.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물이 흘러오죠. 그럼 밑에 사람도 물을 좀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알죠? 그걸 막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소통공사라고 되어 있죠. 이런 폐색이란 말이 뭐죠? 막힐 때 잡아봐. 물이 저지에서 막혀서, 저지 밑에 흐르면 이거 고지고 저지잖아요. 저기서 물이 막히면 물이 안 빠진단 말이죠. 그러면 저기를 뚫어야 될 거 아니에요. 뚫어야지 물이 빠질 거 아니에요. 그럼 물이 빠질 때 저지 소유자가 뚫어야 돼요, 돈으로? 고지 소유자가 돈으로 뚫어야 돼요? 우리는 저지에서 뚫을 것 같잖아요. 고지 소유자가 자비로 소통에 필요한 공사를, 소통이 뭐죠? 소통은 뚫어가지고 물을 흐르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 소통 공사를 누가 하는 것이다? 고지 소유자가, 고지, 저지가 아니고. 알겠죠? 뭐가? 고지 소유자가 하는 것이다. 아시겠죠? 자, 저수 배수 인수. 자, 봐봐. 저수 배수 인수 이 정도만 하면 돼. 자, 그럼 봐봐. 여기 재밌는 말이죠. 이게요 우리 시험에 몇 번 나왔어요? 나중에요 여러분 보면 뭐냐면 빵꾸도 보면 나올 건데요, 이게 시험에 몇 번 나왔단 말이죠. 몇 번 시험에 나왔는데, 아직은 이제 예전에요 20회 뭐 이때는 시험이 많이 나왔어. 근데 지금은 시험이 안 나오는데 봐. 지금 보면 저하수를 용서해. 여러분, 고수를 용서해야 하수를 용서해? 고수는 용서하는 게 아니야. 고수는 존경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하수를 용서하는 거예요. 하수를 용서죠, 용서. 그런데 지금 저기 어디 시골에서 올라가지고 지금 뭐하냐? 사투리 쓰고 있어. 그러니까 용서라고 해야 되는데 용서라고 그러고 있어 지금. 알겠죠? 저 하수를 용서하면 뭐를 해? 공경을 받아. 그럼 우리가 보면 우리가 뭐 아래 것들을 왜 그렇게 다 이렇게 닥달하니 뭐 이렇게 하잖아요. 하수를 용서하면 뭐 한다? 공경을 받는다. 공경을 받는다는 뭐가 있다? 관습이 있다, 이 말이지. 그 우리 법에요, 관습은 법이 아니잖아요. 관습은 그 동네에서 있는 그 동네 풍습이나 마찬가지죠. 관습은 간단히 얘기하면. 그런데 우리 법에 관습이 있으면, 그 동네에 관습이 있으면, 그 동네 풍습이 있으면 그 풍습대로 하라는 거야. 법대로 하지 말고. 알겠죠? 그게 우리 여기에 있다. 뭐라고 읽는다? 저 하수를 용소하면 공경받는 관습이 있다. 이렇게 암기하면 돼. 나름대로 말을 만들어서 지금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알겠죠? 저 하수를 용서하면 공경받는다는 관습이 있다, 풍습이 있다. 알겠죠? 하수를 용서해야지 공경받는 풍습이 있죠. 저수 배수 인수. 하류연한. 수리어 변경. 공유하천 용수권. 경계표단. 저 하수를 용소 소통공사. 용수권. 그런데요, 내가요 앞에 저 하수를 용서하면 공경만 이렇게 해놨는데요, 제기랄 시험에 뭐라고 나왔다? 인수. 아니, 저수 배수 인수인데 그냥 저수라고 쓰지. 인수를 위한 공작물에 대한 공사청구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 하수니까 없는 거예요. 1, 2, 3, 4, 5인데 답이 2개인 거예요. 답이 2개. 학생들이 나는 저수 배수 인수 이렇게. 그 다음에 하루연한. 근데 학생들이요, 저 했으니까 일단 저가 나와야 되잖아요. 없어. 그러니까 인다고 인 찍어버린 사람이 있고. 알겠죠? 저 하수 해가지고 딱 봤더니 답이 2개인 거예요. 2개. 그냥 복수 정답이다. 그래서 나와서 보니까, 그래서 이런 봐봐, 이게 두문자의 맹점이라고. 이게 그 두문자 이게 뭐냐고. 이게 다 암기됐어 그 사람들. 근데 답을 못 찾아. 시험이 저수로 나왔으면 찾았겠죠. 뭐로 나왔어? 인수로. 여기 기출문제 봐봐, 인수로 나왔다니까 진짜로. 알았죠? 저수 배수 인수인데 인수로 나왔어. 인수로. 창수 친구 인수로. 알겠죠? 그래서 인수를 위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1번으로 팍 찍은 거예요. 왜? 저 하수를 용서하면 공부가 없잖아요. 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 찍은 거예요. 알겠죠?
아주 그래서요. 그 다음부터는 사실 잘 안 하는데 꼭 얘기해요. 그래서 저수, 배수, 인수까지 좀 암기해 주세요. 이렇게 알겠죠? 저수, 저는 뭐다? 저수, 배수, 인수. 하루에나 수, 수료 변경. 저하수, 용수권. 용수, 용소, 소통공사, 공유하청, 경계표 담. 그런 관습이 있다. 이해됐죠 지금? 그렇게 보면 돼. 됐죠? 맨 밑에는 볼 필요 없고, 저하수를 용서하면 공경받는 관습이 있다. 저하수를 용서하면 이렇게. 재밌는 말이죠. 여러분 봐봐, 우리 벼보이 얼마나 멋있어요. 자, 이렇게 집이 이렇게 있잖아. 집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경계가 이렇게 경계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빗물이 여기서 이쪽 흘러내릴 가능성이 있어 없어? 있죠. 흘리지 않게끔 물바지 해라. 물바지. 봐봐, 참아물이 이웃에 직접 낙하지 않도록 적당한 시설. 적당한 시설은 뭐예요? 우리 여러분 시골집들 가면 이런 게 물 이렇게 흘러가서 이렇게 하는 게 있어 없어? 있죠. 물바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민법이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요수 소통권이죠. 뭐 요수는 뭐죠? 요수. 고지 소유자는 침수지를 건조하게 해요. 또는 가용이나 집에 쓰는 거죠. 농공업용 요수 남는 물을 소통 흐르기 위해서 공로나 공유나 하수도에 달하기까지 저지의 물을 막을 수 있다. 통과시킬 수 있다. 요수가 뭐죠? 남는 요수, 그러니까 순천 옆에 요수 아니에요. 알죠? 요수는 남는 물 이 말이죠. 소통 흘러보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땅을 이용할 수 있다. 간단히 하면 이거 중요하잖아. 알겠죠? 이것도 중요하잖아. 한번 읽어봐. 재밌어. 요수 구별 이것도 한번 읽어봐. 수료 변경 한번 읽어봐. 근데 수료 변경 봐봐. 여러분 혹시 이거 잘 나오잖아요. 등기법에서 국어 나오지 않아? 국어? 도랑이죠. 도랑. 알겠죠? 대안은 뭐냐면, 대안은 우리가 이제 물이 이렇게 있으면 이쪽에 봤을 때 저쪽, 물이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물 흘러가면 이쪽에 봤을 때 반대편, 그것을 대안이라, 건너편 언덕, 그걸 대안이라고 해. 알겠죠? 그 다음에 양안은 뭐죠? 양쪽 기슭, 산기슭이 있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양쪽 기슭을 얘기한다. 수로라는 것은 물이 흘러가는 길을 얘기하고, 알겠죠? 뭐 이런 것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걸 그냥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게 돼 있어. 왜? 일본식 용어로 그대로 써놔가지고, 알겠죠? 이것을 딱히 우리나라 말로 이것을 번역하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냥 일본도 한자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한자를 그대로 갖다가 소리 나는 대로 그냥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지 우리가. 알겠죠? 여러분 여기서 봐봐. 양안 그러면은 뭐? 양안 양쪽 눈 아니니까 양쪽 눈이 어쩐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말이 앞뒤 안 맞는 거야 이게. 알겠죠? 자, 그러면 언은 뭐죠? 뚝. 알겠죠? 그럼 뭐요? 야, 너 어디 가니? 언을 좀 고치려고 어쨌다는 거예요? 나도 잘 몰라. 자, 공유하청 용수권. 알겠죠? 보이고, 그 다음에 이걸 쭉 보시면 돼요. 이렇게 용수권 쓴 게. 아까 말했죠? 저하수를 용서하면 공경받는다. 그만 잘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여기요. 이렇게. 자, 이제 237, 이건 이제 봐야 돼. 237조. 그럼 237조 봤어요? 자, 보면 이건 뭐냐면, 자, 봐봐. 여기. 재밌는 말이죠? 여기 이렇게 경계가 있죠? 경계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뭐냐? 경계표하고 담을 설치해. 경계표하고 담. 이게 갑이 토지고 을이 토지죠. 지금 잘 봐. 인접했죠. 토지를 소유한 자는 서로 인접의 토지를 소유한 공동비용으로. 공동비용이니까 절반이죠. 공유죠, 공유. 통상의 경계표에다 담을 말 수 있다. 설치할 수 있다. 설치할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갑이 만약에 을한테요, 여기다 담 쌉시다. 그럼 이 사람 무조건 싸야 돼. 나는 그냥 툭 터는 게 좋은데 그런 거 안 돼. 알겠죠? 담을 쌓자 그러면 있잖아요. 이 사람이 청구를 하죠. 그럼 이 사람 무조건 의무가 있어. 설치할 의무가 있어.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통상의 경계표와 담의 설치비용. 이게 중요해요. 봐봐. 설치비용은 쌍방이 절반이죠. 절반이라는 것은 공유도 아니면 공유. 그런데 측량비용은 어떻게 한다? 토지 면적에 비례. 항상 이거 가지고 시험에 나온다고. 뭐라고? 설치비용은 토지 면적에 비례하고 측량비용은 절반씩 한다. OX. X 이걸 항상 한다고. 여기 설치비용은 뭐라 한다고? 설치비용은 어떻게? 절반씩, 반반. 공동비용이죠? 공동비용. 측량비용은 어떻게? 어디 면적? 토지 면적에 비례해. 그럼 여러분 봐봐. 생각을 해봐. 뭐를 측량을 해? 측량은 뭘 측량해? 토지를 측량하지 어디를 측량해? 얼굴 면적을 측량해요? 어디를 측량해? 토지. 그러니까 측량은 토지 면적 이렇게 연상하라고. 알았죠? 하나만 하면 되죠? 그 다음에 뭐야? 설치비용보다 쌍방이 절반. 무슨 알겠죠? 그 다음에 측량은 뭐를 측량해? 토지 면적. 토지 면적. 이걸 항상 이걸 바꾼다니까. 알겠죠? 여기 봐봐. 주의. 오직하면 주의라고 해놨겠어. 알겠죠? 설치비용은 토지 면적에 비례. 그러면 큰일 난다고. 알겠죠? 그래서 이 비용, 이건 정말로 시험이 몇 번이나 났으니까 법조문 중요하다. 그 다음에 특수. 특수한 게 봐봐. 이 사람은요, 더 높게 하고 싶어. 더 높게. 그럼 너 더 높게 해.
더 높게 이렇게 좋은 재료 해. 그러면 봐봐, 여기는 공동비로 있어. 여기는 공유고, 둘이 공유고, 여기는 뭐 여기는 누구 것이고 의뢰 것이고, 단독소유고 특수시설. 알겠죠? 그래서 그것은 단독시설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잘 봐봐. 지금 아까 경계에 설치한 경계표 다음 그거는 상린자의 뭐로 추정한다? 공유죠. 그럼 공유는 뭘 한다? 분할해야 되죠. 그런데 경계표 담 구분, 경계표 담은 공유는 공유인데 분할할 수 없다고 법에 딱 나와 있어. 법에. 여기 보면 공용 부분과 함께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가 없어요. 경계표 담 구구하고 공용 부분, 아파트 공용 부분하고 경계표 담 구구는 분할을 청구할 수가 없다고. 작년 재작년 우리 시험에 나왔죠? 우리 민법상 분할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 계속 공용 부분, 그 다음에 경계표 담 구구. 나중에 공유 있죠, 공유. 공유에 가면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나와. 단 뭐는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경계표 담 구구와 공용 부분은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고 딱 돼 있어. 알겠죠? 그럼 민법상 분할을 청구할 수가 없다고. 아시겠죠? 이해됐냐고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얘기한다.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자, 240조 수지 목분. 수지, 알겠죠? 수지가 뭐예요? 봐봐. 수지가요, 수목의 가지를 수지라고 해요. 수지. 그 다음에 수지가 경기를 넘어. 봐봐, 여기 우리가 아까 뭐라 했죠? 토지의 소유권 뭐라고 그랬죠?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토지에 어디에 미쳐? 상하. 토지 상하. 여기까지가 내 건 거예요. 이거 가백 것이고 이거 의뢰 것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요, 나무가 있잖아요. 나무가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넘은 거예요. 내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어디 캐나다인가 어디 저기 스웨덴인지 어디선가 한번 나무 그대로 나왔고 진짜 정말 줄 해가지고 잘라버렸다니까요. 알겠죠? 여기 보면 여기 이만큼 있죠? 이만큼 지금 가지가 지금 넘어왔죠? 그러면 의리 말한다. 가지가 넘으면 너한테 너가 제거해. 이렇게 제거해. 아마 거기도 똑같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쪽에서 제거하라고 그랬어. 안 하죠? 그럼 내가요, 임의로 제거해버리고 제거한 것은 내 것이 돼. 왜? 우리 집에 넘어가는 거니까. 자, 볼까요?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을 때 그 소유자에 대해서 가지의 제거를 청구해. 제거를 청구하면 이 사람은 권리가 있는 거야. 빨리 제거해라. 무조건 제거해야 돼. 의무가 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뭘 한다? 화장실에 안 가, 화장실을. 제거하라고 했는데 화장실에 안 간 거예요. 여기 봐봐. 수목가지 소유자가 가지의 제거 청구에 이 수목가지가 응하지 아니할 때, 알겠죠? 화장실 안 갔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한다? 그거는 임의로, 청구자가 임의로 제거해. 그럼 자, 가지는 먼저 제거 청구를 해. 그래서 응하지 않으면 임의로 제거를 해. 제거한 것은 의뢰 것이 돼. 나무 뿌리는요 무조건 제거해. 뿌리는 무조건 제거해. 뿌리, 수목 뿌리는 목근이라고. 목근. 여기 수지 목근, 나무 목자 뿌리 근처 목근이라고 그래. 목근은 임의로 제거해. 그러니까 이걸 항상 또 바꿔. 가지는 임의로 제거하고, 목근은 제거를 청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임의로 제거한다 이렇게.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우리 법에서는요, 보이지 않는 것은 의미가 있어 없어? 보이지 않는 건 의미가 있어 없어? 없죠. 뭐가 보여? 뿌리는 보이지 않고 가지가 보이죠. 그러니까 가지는 너가 먼저 제거해라. 왜? 싸움이 일어날 수 있어. 근데 뿌리는 땅속에 있는 것이라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그러니까 땅속에 있는 것은 너가 알아서 하고, 보이지 않는 거니까. 겉에 드러나는 것은 먼저 남의 거니까 그 사람한테 제거를 청구하고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할 때 우리가 수지하고 그 다음에 목근하고는 서로가 같아 틀려요. 틀리죠. 그러니까 수지는 뭐하고? 먼저 제거를 청구하고, 목근은 임의로 제거한다. 이해됐죠 지금? 이렇게. 심굴은 뭐죠? 심은 깊을 심이죠. 깊게 땅 파면 돼, 안 돼? 무조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봐봐. 이런요, 우리가요, 예를 들어서 건물 하나 짓는다. 그러면 뭐죠? 여기 지하 파죠, 지하 팔 때 그냥 포크레인 그냥 파네요? 그렇지 않고 뭐를 해? 뭘 가지고, 뭐가 그 포크레인 하나 가지고 뭐가 두두두두두두 해서 머리가 박죠? 박아가지고. 아니, 여기다 이렇게 박잖아요. 박아가지고 여기다 나무 이렇게 대죠? 그래가지고 땅 파지 않아요? 알겠죠? 그거 왜 그래요? 우리가 집안이 붕괴할 정도로 깊게 심굴하지 못해. 그런데 뭘 하면 된다? 방어 공사하면 가능해. 그러니까 우리가요, 땅을 깊게 파려면 어떻게 하죠? 두두두두두두두 파가지고, 이거 나무 있죠? 나무 벽 대가지고, 이거 토사가 흘러나오지 않게끔 해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깊게 파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법에서요, 다 지금 해놨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자, 경계선 부근의 건축이죠? 그럼 경계선 부근의 건축은 뭐냐면 이런 것이죠. 봐. 자, 지금부터 설명 한꺼번에 설명을 해. 이렇게 이거 경계죠. 여기서 건물을 이렇게 짓고 싶어. 건물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건물을 짓고 싶어. 그러면 여기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몇 미터 이상을 떼야 돼? 0.5m, 반 미터 이상을 떼야 돼. 반 미터 이상. 가장 돌출된 부분까지.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요, 여기다가 지하실 저수지, 지하실을 팔라고 그래. 그럼 여기서 얼마를 떼야 돼? 깊이의 반 이상. 깊이의 반 이상을 떼야 돼. 반 이상을 떼야 돼. 3m면 얼마 이상을 떼야 돼? 1.5m 이상을 떼야 돼. 얘는 지하실하고 지하시설 다르죠. 지하시설에 가는 것은 물에 가는 지하시설, 오물, 하수, 오수. 여러분요, 봐봐요. 지금 여기 호평동은 다 뭐가 돼 있어? 하수시설 돼 있죠. 근데 여기서 조금만 가면 여기 단독주택들 있죠. 저 위에 밭에 있는 거. 그 사람들은 하수시설 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 있죠. 안 돼 있으니까 뭐 해? 노란색 그거 있잖아. 노란색 정화조 탱크 땅속에다 매립하죠. 그때는 옆에 있는 땅이 있으면 그 땅하고 경계로 몇 메타를 떼라는 거예요? 2m 이상을 떼가지고 매립해라 이 말이죠. 알겠죠? 무조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 건물이 지금 있죠. 여기다 또 건물을 지어 새롭게. 그런데 여기하고 2m 이내야. 2m가 안 돼. 그러면 여기 이쪽 창문에서 이쪽 집을 볼 수 있어 없어? 이쪽은 봐봐. 여기 봐봐. 여기 지금 벌써 2m 넘어 3m 가까이 되려고 그래. 나 봐봐. 눈동자 다 보이네. 그런데 2m도 안 됐는데 여기 딱 해버리면 누군지 다 알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때요? 문 딱 열고 저쪽 밥 먹고 있는데 거기 콩자만 떨어졌는데 이렇게 얘기해주고. 그렇잖아요. 알겠죠? 거기 떨어진 거 먹으면 거기 위생이 안 좋은데 얘기해주고, 샤워장에 가면은 타올 가지고 가야 하는데 얘기해주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러지 말라는 거죠. 남의 집 보지 말라. 사생활 보호. 그래서 어떻게 한다? 여기를 막아라. 알겠죠? 차면시설이라고 그래요. 차면시설. 2m 이내가 되면 남의 집 보지 말라는 거죠, 이게. 알겠죠? 그것을 차면시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지금부터 봐. 지금부터 하나, 둘, 셋, 네 개를 보는 거예요. 자, 그럼 건물을 축조할 때, 축조할 때는 경계로부터 반 메타 이상. 알겠죠? 어디? 이때 경계는 가장 돌출된 부분까지 반 메타 이상을 줘야 된다. 판례가 이것을 임의규정이라고 해서 임의규정. 그러니까 여러분요, 어디 보니까 여러분 혹시 그 베트남 가봤어요? 베트남 가면 집들이 다 붙어 있어. 베트남 가면 앞으로 이제 베트남도 이제 뭐죠? 이제 그 돈 좀 벌고 그러면 이제 또 법을 개정하겠죠. 근데 베트남은요, 여기 이 면적이 아니고 여기 이 면적, 이 앞에 면적 가지고 세금을 때려. 그 집이 다 길어 뒤로. 세금을 앞에가 넓으면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옆이죠, 그냥 붙어 있어 이렇게. 왜 붙어 있는지 잘 모르겠어. 따뜻하려고 그런가? 알겠죠? 아무튼 붙어 있어. 알겠죠? 우리 여기도 내가 어디 건물 보니까 이게 붙어 있더라고요. 이게 이렇게요. 어딘가 붙어 있던데. 그건 왜 그러냐면 그건 무슨 규정이다? 임의규정인가. 원래는 반 메타 이상을 떼야 돼. 그런데 합의가 있으면 그렇지 않아도 돼. 왜? 만약에 내가 내 땅이다. 내 땅에 들어가면 내가 건물 2개 지을 거 아니에요. 건물 2개 지으면 이 건물이 어떻게 될 수 있죠? 붙어 있을 수 있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내가 항상 이건 이제 설명할 때 얘기하잖아요. 우리 바로 이 길 건너 우체국 있죠. 우측에서 좀 더 이쪽으로 이 큰 길 쪽으로 좀 더 오다면 사이길 하나 있어요. 사이길인데 거기 가면 딱 1m야. 옆집 건물하고 이쪽 건물하고 딱 1m가 딱 떨어져 있어요.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서 반 메타가 떨어졌어. 한번 진짜라니까요. 여기 우측이 있잖아요. 우측에서 밑으로 내가지고 역쪽으로 가지 말고 반대쪽으로 조금 오다면 옷가게 하나 있어. 바로 그 옆에 골목 딱 들어가면 거기는 정확하게 딱 보면 딱 1m가 떨어져 있어. 한번 봐봐, 밑에 바닥을. 그래서 옆집하고 건물 지면서 0.5m씩만 뗀 거예요. 알겠죠? 그걸 바로 여기 축조할 때 경계선 부근의 건축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근데요, 이 사람이요, 봐봐. 0.5m를 떼야 되는데 0.5m는 안 뗀 거예요. 그럼 어떡한다? 건물 철거를 청구해요. 엄청나죠? 그런데 건물이 완공이 되거나 1년이 경과되거나 완공이 되면은 손해배상만 청구하는 거야. 웃기죠? 그러니까 이러면 어떡하냐? 이 사람이 건물을 0.5m를 떼지 않고 건물을 지은 거예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1년이 경과됐어. 그러면 건물을 철거라고는 못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해. 그러니까요, 옆집에 꼴보기 싫은 놈이 건물을 지금 짓고 있죠. 그러니까 48cm를 떼고 건물을 짓고 있는데 가만 놔둬. 그러다가요, 지하를 다 뚫고 지상으로 1층으로 올라오면 그때 이제 좀 재보자 해가지고 47.5네 야 빨리 얼마 2.5cm 빨리 철거해 이렇게 해야 되겠죠. 뭐 그 정도가 되면 우리가 사회통념상 꼭 아니면 내 말은 그렇다 이 말이죠. 알겠죠? 예를 들어서 30cm다. 그럼 골치 아프죠. 20cm가 침범했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은 철거해야죠. 철거하면 어떻게 하죠? 건물을 다 철거해야 돼. 그래서 알겠죠? 진짜라니까요. 그래서요. 그런데 1년이 경과되거나 건물이 완성이 되죠. 알겠죠? 이때는 손해배상만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항상 이게 시험에 났어. 우리 시험에 뭐냐? 봐봐. 건축의 착수 후 1년이 경과했다면 완성되기 전이라도 철거를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둘 중 하나니까. 알겠죠? 둘 중 하나니까. 여기서 보시고. 그 다음에 차면시설. 몇 메타 이내?
2m이네. 차면시설. 차면 뭐죠? 앞을 쳐다본 걸 막아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지하시설, 여기 지하시설. 물. 봐봐. 용수, 하수, 오물이죠. 용수, 하수 또는 오물이죠. 오물, 물에 관한 지하시설. 저치라는 것은 저장하는. 알겠죠? 지하시설. 경계로부터 몇 미터 이상? 2m 이상. 또는 저수지라는 여기 저수지. 또는 지하실 공사할 때는 깊이의 얼마 이상? 반 이상. 깊이의 반 이상. 알겠죠? 깊이의 반 이상. 이렇게. 이것도 무슨 규정이다? 임의규정이다. 이렇게. 임의규정. 아까요, 여기 건물 철거하고 이거하고 다 임의규정이다. 이렇게. 됐죠?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우리가 상린관계에 관한 뭐 이런 봐봐요. 상린관계에 관한 법조문이 너무나 많죠. 그래서 이 상린관계에 관한 것이 시험에 거의 2년 한 번씩 꼭꼭 나온 이유가 뭐냐? 법조문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우리가 공부하는 게 우리 민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 상린관계에 관한 것이 시험에 나오니까 방금 우리가 봤던 그 법조문 있죠? 그것만 보면 돼요. 알겠죠? 뒤에 앞에 보면 막 엄청나게 많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 답으로 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그 법조만 알면 되고, 내가 아까 그냥 계속 넘어갔던 것들 있죠? 그런 것은 절대로 답으로 하지 않는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요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